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계산 올해 202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실제 개별 사례에 들어가 보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모든 주택을 처분을 하고 최종 남은 1주택은 직전주택 처분 후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처분을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말은 쉬운데 실전에 들어가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2월 17일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 한 달 보름 남짓 만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계산,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있는 정여, 그리고 용도 변경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직전주택을 멸실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직전주택을 세대분리하고 1주택이 된 경우도 적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왜 이런 복잡한 규정을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모르고 있다가는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 오늘 강의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먼저 누르시고 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단 일시적 2주택, 상속, 동거복량, 혼인학가를 포함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입니다. 2020년 말까지는 종전의 주택이 몇 채든 관계없이 모두 처분을 하고 마지막 남은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언제든 비과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직전의 주택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과세로 처분을 한 경우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조정지역 주택의 경우는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직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7일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정여 그리고 용도 변경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가된 정여, 용도 변경의 경우를 알아보고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 멸실의 경우 그리고 세대 분리를 하고 1주택이 된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알기 쉽게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최종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직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정여하는 경우,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그리고 멸실이 되는 경우를 순서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도입니다. 직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단순히 이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조정지역 A주택가 B주택을 보유하다가 B주택을 21년 5월 과세로 매도할 경우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일까요? 시행일 이후에 나온 유권 해석 사례입니다. A주택과 B주택의 2주택입니다. 1년 내 두 채 구입이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안됩니다. 2021년 1월 1일 법 시행일 이후에 B주택을 과세로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A주택도 매도를 해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처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주택 B주택의 양도일입니다. B주택 양도일 이후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양도를 해야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최종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A주택은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입니다. B주택 양도일 후 보유 및 거주기간이 모두 새로 기산이 됩니다.
A주택이 이미 2년 거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더라도 거주기간도 B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새로 기산이 됩니다. B주택을 양도하고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이 된다. 지난 1월 14일 나온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입니다. 관련해서 올린 영상이 있으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모든 주택을 처분을 하고 남은 1주택은 직전주택 양도 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는 물론 거주기간도 새로 기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4일 나온 질의해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입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거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땅의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즉 2020년 12월 31일까지 직전주택을 모두 처분을 하고 법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인 경우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여입니다. 주택 두 채를 보유하다가 한 채를 정여를 하고 한 채가 남았습니다. 정여하고 남은 한 채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정여일부터 2년 후에 팔아야 할까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주택 두 채를 보유하다가 금년 21년 3월 한 채를 자식에게 정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채를 올해 안에 처분해도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A, B 주택 두 채를 보유하다가 B주택을 2021년 3월 자식에게 정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A주택을 처분을 해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 B주택 정여일이 됩니다. B주택 정여일부터 2년 보유 또는 거주를 하고 처분을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직전주택을 정여한 경우도 직전주택 정여일부터 보유기간이 기산이 됩니다.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정여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됩니다. 직전의 주택을 정여를 하고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도 정여 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이 기산됩니다.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정여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용도 변경입니다.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다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을 해서 1주택이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주택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다가 2021년 3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은 1주택인데 바로 처분해도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입니다. 금년 3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1주택자가 됐습니다. 남은 1주택은 바로 처분을 해도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도 변경일이 됩니다. 용도 변경을 해서 1주택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이 적용이 됩니다. 용도 변경을 해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도 시행령 개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용도 변경을 해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용도 변경을 해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도 직전주택 용도 변경 후 2년 보유 또는 거주를 하고 양도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용도 변경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입니다. 제5항에 나와 있는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입니다. 2021년 2월 17일 개정이 됐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 가로 열고 양도, 정여 및 용도 변경,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 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 정여 및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2항에서는 같다. 1주택 외 주택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처분에는 양도 정여, 그리고 용도 변경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개정 전 기존 시행령입니다. 여기에는 처분이 아닌 단순 양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1주택 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양도는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즉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월 17일 개정 시행령에는 양도 대신 더 포괄적인 개념인 처분이 들어가면서 양도와 함께 정여 그리고 용도 변경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양도는 물론이고 정여 그리고 용도 변경으로 1주택이 된 경우도 직전주택 처분 이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됩니다. 시행일은 2021년 2월 17일입니다.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정여를 하거나 용도 변경을 해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도 최종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멸실입니다. 주택을 두 채 보유하다가 한 채를 멸실해서 1주택이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본 시행령에 멸실은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경기도 고양시의 시골 빈집 한 채로 2주택입니다. 시골 빈집을 멸실 처리하면 1주택인데 마포구 아파트는 바로 비과세가 될까요? 최근에 올라온 유권 해석 사례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시골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21년 6월에 시골집을 멸실 처리하고 연말에 처분할 예정인데 이때는 마포구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인데 올 연말에 팔더라도 비과세가 되는지 하는 질의입니다. 질의 해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답변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주택 두 채를 보유하다가 한 채를 멸실 처리하고 1주택이 된 경우는 제154조 제5항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계산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 즉 당해주택 취득일이 됩니다. 고양시에 있는 시골 빈집을 멸실 처리하면 한 채 넘은 마포구 아파트는 바로 처분을 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직전의 주택을 멸실해서 1주택이 된 경우는 당해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대분리입니다. 부모님 집에 같이 살던 아들이 세대분리를 해서 1주택이 됐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같이 살고 있던 아들과 각각 한 채씩 2주택자였다가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세대분리를 해서 1주택인데 바로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이슈가 된 사례입니다. 결론은 세대분리로 인해 1주택이 된 경우는 당해주택 취득일이 기산일이라는 해석이고 그렇게 보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즉 세대분리는 제154조 제5항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상식에 안 맞는 유권 해석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과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가 동시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 구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주택 중과가 된다는 게 최근까지의 국세청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9억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런데 9억 초과분은 중과세. 앞뒤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바로 잡았지만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해석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건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정지역 주택이라도 거주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예전에 2년 거주를 했더라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입자 내보내고 다시 들어가 2년 거주를 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해석입니다. 언론 보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일부 블로그나 유튜브에선 마치 세대분리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땐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은 되지만 이것도 누군가가 질의를 해서 기재부의 유권 해석이 나와야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세대분리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식에 벗어난 유권 해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분리해서 1주택이 된 경우 땅의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 의견이 유력하나 정확한 답은 기재부 유권 해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앞으로도 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당연 비과세가 되는 줄 알고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뒤늦게 비과세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황당한 일이 가끔씩 나옵니다. 제가 볼 땐 오늘 알아본 최종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나올 듯합니다. 이렇게 유튜브 구독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다르겠지만 이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